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비과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양도소득세 개념 또 과세 대상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이제 이전해줄 때는 대가를 받고 이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야지만이 양도의 개념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즉 등기 이전을 했든 하지 않았든 대금 지급 등이 있었다면 양도로 보겠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주요 양도의 유형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그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별이 중요했었습니다. 다만 양도행위에 해당이 된다면 과세 대상물이 있지 않겠는가? 그 과세 대상물은 이제 부동산이 있었고요. 지상권 등의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 그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나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그 다음에 특정 주식 등의 이런 또는 영업권 등의 기타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양도해서 대가를 받으면 양도로 본다. 자, 그렇다면 양도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양도를 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다. 그렇죠? 처분. 그럼 처분하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처분에 따른 차익이 형성이 됩니다. 차익. 이걸 우리는 보통 시세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세 차익. 그러면 그러한 시세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과세하지 않느냐, 과세하지 않겠다. 비과세하겠다. 비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차익이 생기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면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닌가?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 사유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크게 한 5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파산 선고 처분 소득. 파산 많이 들어본 용어죠. 우리 뭐 지하철역사 가다 보면은 뭐 교대나 이런 데 법원 많은 데 보면 파산 회생 면책 대행이 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겁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그 처분 소득은 파산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럼 파산하면 채권자가 먼저 다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채권자 다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즉 세금이 포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파산 선고에 따른 처분 소득은 지금 뭐 채권자들 빚 갚느라고 정신없는데 무슨 세금이냐. 그래서 파산법이 이 세법보다 더 우선이기 때문에 파산법이 우선하다 보니까 이건 차익이 생겨도, 처분 소득이 생겨도 과세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좀 중요한 조항인데요. 두 번째는 토지 중에서는 토지의 종류가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그 28가지 지목 중에서 농지입니다. 농지를 교환은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합은 분필합필, 쪼개고 붙이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비과세 해주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가 아니면 비과세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나대지를 교환했다거나 이런 교환거래, 원래 교환거래도 양도를 보는데 이거는 농민들의 농지를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응? 농지. 그래서 뭐 이런 거야. 여기 보시면 예를 든다면 여기 박씨 분이 계세요. 박씨 분이 집이 있습니다. 집이 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씨분, 이씨분이 또 집을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박 씨가 농사 짓는 땅은 여기가 있고요. 이 씨는 여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씨 입장에서는 여기서 농사 지으면 되고, 박 씨는 여기서 농사 지으면 됐는데, 자, 젊었을 때는 뭐 우리가 이 거리가 멀어도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었거든요. 요즘 뭐 시골 가보시면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자, 어르신, 저희가 여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야 됩니까? 여기 고개 넘어가라고. 고개 넘어가도 안 나와요. 뭐 한 몇 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 분들은 뭐 몇 킬로씩 걸어 다니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그냥 하나의 그냥
걸음걸이란 말이에요. 시간도 많으니까 그냥 뭐 30분 걷든 어쨌든 천천히 걸어도 되잖아요. 저희처럼 항상 분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프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지나 건물의 교환이면 이건 생각봤는데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경작상 필요하니까 이제는 나이들이 먹다 보니까 도저히 농사를 못 짓겠는 거야. 그러면 야, 이가야 바까야 우리 땅 바꾸자. 우리 서로 경작의 편의, 경작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땅을 바꾸면 안 되겠니? 오케이, 땡큐, 동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씨 땅으로 바꾸고 이거를 박씨 땅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를 통해서 교환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세금이 없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 세금이 없게끔 해주겠다. 자, 대신 그 교환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으니까 교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유 요건에 해당이 되고 and 일정한 차액 조건에 해당이 됐을 때는 얘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는데 차액은 큰 편에 대해서 곱하기 4분의 1 이하가 되면은 얘는 된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얘가 5천만 원짜리 땅이고 얘가 만약에 3천만 원짜리 땅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때는 차액이 얼마가 돼? 2천이잖아요. 2천. 자, 2천이 됩니다. 그러면 큰 편이 얼마요? 큰 편이 5천이니까 5천에 대해서 4분의 1, 25%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5, 25, 5, 20, 125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1250만 원 이하로 차이가 나면 되잖아요. 1250만 원 이하로 차이가 나면 되는데 1250을 넘었으니까 이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1250을 넘었으니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사례형 문제로도 등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투자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 경작상 필요 또는 우리가 이제 또 사유가 국가 등이 필요해서 국가가 어떤 지자체 사업 때문에 농지를 강제로 바꾸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농지 관련 법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바꾸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거다.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요게 뭐 내용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요게 내용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1세대가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했을 때는 그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매길 수가 없다. 다만 요 주택은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는 것은 고가주택은 과세를 하겠다 이거예요. 고가주택은 과세를 하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 9억을 넘는 주택을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고가주택 기준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개정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돼서 12억으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되는 걸로 지금 이게 됐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기본 강의 때 가서 다시 또 체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한 세대라는 것은 한 가족이 하나의 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뭐 이사 가려고 이제 팔고 이사 가려고 근데 시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한 것까지 과세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다만 아무리 1주택이라도 이게 비싼 집이 돼버리면 이 경우에는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가 기준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지급받은 조정금. 자, 이 조정금은 경계상의 문제 때문에 받는 거예요. 경계. 자, 여러분들 우리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에서 경계라는 단어 배우셨죠. 경계. 자, 경계 표시가 잘못돼서 경계를 조정하다 보면 조정금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이 우리가 감소가 돼서 조정금을 받게 된 거야. 그럼 이거는 무슨 땅을 팔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시법상의 법령 규정에 따라 조정금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를 하지 말자. 일반적인 땅 팔고 집 판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입주권. 자, 요거는 뭐냐면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원래는 얘가 입주권이 권리죠. 권리인데 이것이 현재는 주택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빌라가 하나가 있다. 빌라가 하나 딱 있는데 이게 노후화돼서 빌라를 갖다가 멸치를 하고 팔게 되었다. 이걸 처분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때 요 빌라가 1세대가 되고 하나의 집이 되고 2년 보유자가 됐을 때는 팔아도 세금이 없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권은 권리인데 현재는 이걸 주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주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입주권만 그런 것인가가 아니라 분양권도 마찬가지다. 분양권도 이것을 주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줍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2번, 3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좀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분석을 좀 더 해보죠. 디테일하게. 자, 관련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 교재 박스에 설명이 잘 됐으니까 제 설명 들으시면서 메모할 거면 메모하시고 제가 다시 이것도 봐드릴 거예요. 자, 자료. 그러면은 더 이제 다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보는데 여기 내용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에 앞서서 우리 비과세가 되는 것이 파산 선고, 농지 교환 분합, 1세대 1주택이 있었죠. 자, 그러면 농지 교환 분합만 확인하고 요걸로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 397페이지. 397페이지의 박스의 내용을 보시면 그 비과세 종류가 파산 선고 처분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빚 갚아야지 무슨 세금이냐? 그다음에 농지의 교환 분합 별표시. 자, 얘는 비과세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농지, 즉 전이나 답을 교환했기 때문에 비과세 주는데 얘는 사유 조건하고 차익 조건이 있었죠. 동그라미 1번이 차익 조건이죠.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차익 조건 이렇게 써놓으세요. 차익 조건이다. 그러면 얘는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큰 편의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땅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땅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떠한다? 큰 땅에 대해서 곱하기 4분의 1, 25% 이하로 차이가 나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기역 니은은 국가 지자체가 바꾸자고 해서 디귿은 법에서 바꾸자고 해서 리을은 경작성 필요하니까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식 씨 얘기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1세대 1주택인데 자, 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은 제가 요 그림을 보니까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즉, 가족을 의미하겠죠. 한 세대가. 한 가족이 하나의 집입니다. 그럼 이때 주택이라는 거의 정의는 뭐냐? 주택. 이때 주택의 정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국내 주택만을 지칭합니다. 국내 주택.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지 해외, 베트남에 있는 집을 팔았다, 필리핀에 있는 집을 팔았다. 그건 비과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주택은 해당이 있지만 국외 주택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에 딸린 건물, 요 건물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요 대지 지분이 있습니다. 대지 지분. 그렇다면 요 건물과 대지를 합산해서 과세하자. 그래서 요 대지 부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요 토지 면적이 우리가 과다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면적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대해서 곱하기 5배, 도시적 밖은 우리가 10배까지를 우리가 해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토지 면적을 좀 개정을 했어요. 더 디테일하게 바꾸기 위해서 이제는 요 규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올해까지는 이제 5배, 10배인데 내년부터는 요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보시면은 398페이지 가보시면은 398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면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4번. 거기 가면 겸용주택 있죠. 겸용주택. 거기다 개정 써놓으세요. 개정. 자, 뭐가 개정됐냐?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토지 면적의 배열 기준이 바뀌었어요. 거기 보시면 수도권 내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까지만 해주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토지 면적을 과다하게 잡아 좋거든요. 왜냐하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이 귀하기 때문에 이 토지 면적을 많이 인정해 주면 안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얘는 5배, 그 밖에 도시는 10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5배, 10배가 아니라 3배, 5배, 10배 규정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때는 비과세되는 것은 순수 건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딸린 토지도 들어가는데 상업지역 등의 이런 지역은 워낙 밀집지역이니까 3배까지, 그 외에는 5배, 도시업합권 10배까지를 우리는 비과세 주택의 범위에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교재 참조라고 해놨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은 더 자세한 건 우리 이제 기본서 가지고 강의할 때 뭐 사례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택의 조건이 만족하려면은 얘는 세 번째는 상시 주거가 돼야 돼요. 상시 주거. 상시 주거. 상시 주거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걸 따집니다. 그러면은 요 주택이 상시 주거가 아니고 그냥 휴양 등의 목적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얘는 주택이 아니라 별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주택을 일반 지역은 2년 보유를 해야 되고 일반 지역은 2년 보유를 해야 되고 조정 지역은 2년 거주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역은 2년 보유를 하고 조정 지역은 2년 거주하자.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시험 문제에서 조정 지역이라는 이런 규제 지역이 나오면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주택 중에서는 좀 특이한 주택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동소유 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소유 주택, 공유주택이라고 하죠. 이런 공유주택은 그 공동소유의 집을 인정해서 각각의 소유로 봅니다. 각각의 소유로 보는데 다만 공동상속일 때는 지분이 많은 자. 그러면은 이게 공유주택이 있으면은 갑을병이가 있다. 갑을병이가 있다면 요거를 5대 3대 2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때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공동상속이 됐을 때는 지분이 많은 자 거로 보자. 이런 논리가 되겠네요. 해석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 9억을 넘어가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됐는데 요 9억 원을 12억으로 우리가 개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2억으로. 네. 자, 인상을 줬다는 거죠. 이것이 최근에 우리가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우리 기본서 가지고 강의할 때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겸용주택은 이제 상가주택. 그렇죠. 뭐 여기 보시면 1층이 이제 여기 상가라고 뭐 2층이 원룸 이럴 수 있잖아요. 뭐 1층이 약국, 1층이 슈퍼, 뭐 약국 슈퍼, 자가집. 그렇죠?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면 무조건 상가는 상가, 주택은 주택 이렇게 볼 거냐? 그것이 아니라 일단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이 아닌 것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자. 그럼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1주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상가주택도 1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구나. 반면에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이 아닌 면적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는 주택뿐만 주택으로 보자. 그럼 이 부분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이 부분만.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다가구는 원룸 다가구죠. 원룸 다가구. 그러면 주인은 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집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한 사람인데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거죠. 주인 한 사람인데 여러 가구가 모여 산다. 그러면 이때는 이걸 전체를 하나로 보자.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우리가 양도를 하자 이거죠. 그러면 임대 관리하다 통으로 우리가 매도가 되면 얘는 전체를 하나로 보자. 그러면 이거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더라. 이거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저기요. 그래서 양도 시점에 1세대냐, 양도 시점에 1주택이냐, 양도 시점에 2년 보유. 자, 이 판단은 양도 시점으로 합니다. 이 판단은 양도 시점으로 하는 거예요. 양도 시점. 양도 시점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교재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다음 얘기를 볼까요? 자, 보시면 우리 397페이지에 1세대 1주택가 토지는 자, 말씀드린 대로 요거죠. 기본 일반 지역은 2년 보유, 조정 지역은 2년 거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밑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밑줄. 그다음에 계속 밑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밑줄 쳐놓으시고요.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 된대요. 첫 번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이 딸린 토지. 자, 우리가 토지는 건물과 토지를 같이 팔았을 때 이 건물만 비과세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도 비과세 줍니다. 그래서 일종의 얘는 주물적 개념이고 얘는 종물적 개념이거든요. 우리 민법에는 주물종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주인이 가면 종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비과세니까 종도 비과세다. 다만 이걸 무한정 인정해 줄 수는 없고 5배, 10배 내서 물론 상업지역 등은 3배로 개정됐습니다만 그러나 이 면적 바운드를 넘어서 버리면 나머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양도세를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미등기 양도.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요 주택을 넘겼을 때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당연히 보통 잔금 치르면 등기 이전 해줍니다. 그런데 등기를 안 하고 몰래 판 거예요. 이게 걸리면 등기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다 써놓으세요. 얘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업다운 계약서, 업다운 계약서, 업다운 계약서로만 써놓으세요. 업다운 계약서. 그러면 여러분들 업다운 계약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우리 세법에서 업, 그다음에 다운, 영어 딱 2번 나옵니다. 업다운 계약서는 일종의 허위 계약서예요. 허위 계약서. 이렇게만 메모해 주세요. 허위이기 때문에 비과세 못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가 4번은 고가. 지금 9억으로 했는데 이제 12억으로 바뀔 거다. 그 다음에가 5번 1주택과 자, 입주권 밑줄, 분양권 밑줄. 자, 입주권, 분양권의 의미는 뭐냐면 입주권도 그렇죠. 입주권도 권리고 분양권도 권리입니다. 그러면 얘는 개념적 차이는 뭐냐면 동호수는 분양권 여러분들 동호수가 지정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지정이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지정이 안 된 거거든요. 어쨌든 권리야, 권리. 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얘는 당첨된 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세법은 이걸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주택으로. 그럼 여기에 만약에 집이 한 채가 있다면 이렇게도 2주택, 이렇게도 2주택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급받는 조정금. 자, 그러면 이거는 지적법상의 문제로 그 면적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감소가 되면 조정금을 받게 됩니다. 요거는 비과세 주겠다.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그거 써놓으세요. 주택으로 간주, 주택 간주. 다만 이것이 비과세가 되는 것이 가해 보니까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은 뭐냐면 내가 빌라가 있는데 집이 하나 있는데 입주권, 분양권 자 이런 얘기예요. 빌라가 있는데 요 빌라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거죠. 빌라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자, 요 상태야. 그러면 요 입주권을 우리가 만약에 입주권을 매도할 때 다른 집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분양권도 없는 거예요. 분양권도 없어요. 집도 없고 분양권도 없어요. 오로지 요거 하나야. 이 상태에서 요 입주권을 만약에 매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양도 시점에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그러면 얘는 뭐냐면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입주권. 자, 입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집을 얻은 거죠. 다른 집을 얻었어요. 이렇게 취득했어요. 그러면 얘는 일종의 이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얘가 신주택이 되는 거고 얘가 종전주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석이. 그러면 이사를 가서 요 집을 산 거야. 그렇죠? 그러면 종전주택이 있으면 이거를 3년 이내 팔면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가로 2번에 1주택의 개념에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1번이 이제 주택의 정의입니다. 자, 주택의 정의는 상시축으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우리가 각각의 소유로 보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여기 각각의 소유가 된다. 그러면 가불병이가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을 한 채 또 가지고 있다. 그럼 집 몇 채가 돼? 2채가 돼버려요. 잘못하면. 지분 주택을 가지고 있고 또 집이 있다면 2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상속일 때는 자, 밑줄. 지분이 가장 큰 자다. 그럼 만약에 요 갑의 상속인 갑의 지분이 5가 되고 얘가 3이 되고 2가 된다면 이 갑의 집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을 때는 지분이 많은 게 꼭 유리한 것이 아니죠. 절세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4번 겸용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면적이 커야지 유리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비과세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송문함이 5번 다가구. 다가구는 우리가 주택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살지만 주택법은 단독주택으로 보잖아요. 이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밑줄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자.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고가주택은 9억을 넘는 건데 자 얘가 12억. 12억으로 쭉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자 가로 3번에 대한 얘기를 가기 앞서서 자 이쪽으로 옵니다. 여러분들 399페이지. 399페이지에 가보시면 박스가 있어요. 박스. 그 박스 내용입니다. 박스 내용. 그 박스 내용을 그 위에서 설명한 거니까 이 박스 설명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 2, 3, 4 그렇죠? 1, 2, 3, 4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한 세대가 하나의 집을 2년 이상 자, 그래서 112야, 112. 다만 이제 조정지역이 아닌 비투기 지역인 일반 지역은 2년 보유가 되는 거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집을 우리가 양도했을 때 차익이 생기면은 과세를 하지 맙시다. 이런 조항이란 말이에요.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집이 두 채가 됩니다. 만약에 집이 두 채가 돼요. 만약에 집이 두 채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이 두 채가 되면 이 상태에서 팔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차익이 생긴다면 과세가 돼야겠죠. 과세가 돼야 될 거예요. 차익이 생긴다면 과세가 돼야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세법은 나름대로의 저기와 같은 비과세 특례 사유가 생기면 특례 사유가 생기게 되면 요 주택을 한 채로 봐서 요 집을 한 채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집이 두 채인데 이거를 한 채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네 가지가 좀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 일시적인 2주택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거예요. 자, 일시적인 2주택은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뭐 수원에 집이 있어요. 수원에. 그 다음에가 저쪽 요즘 핫한 데가 속초 같은 데가 핫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요 집을 팔고 나는 속초 가서 좀 살고 싶어요. 요즘 뭐 강원도들이 막 핫하죠. 뭐 속초, 양양, 뭐 춘천 같은 데 뭐 레고랜드 뭐 이슈도 있고요. 뭐 양양, 속초가 워낙 청정지역이고 요즘은 KTX 타면 강릉까지 뭐 1시간 한 40분대면 주파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돌아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원에 있는 집은 종전주택이 되는 겁니다. 종전주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속초집이 신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들. 이사를 가요. 이사. 자, 이럴 수 있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수원집에서 속초집을 하나 사두고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이 당장 빨리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을 6개월 만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매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요게 신주택이 되고 요게 종전주택이 되는 거니까 요 집을 취득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종전집을 매도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일시적으로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3년 이내에 팔면은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줘야죠. 최대 3년까지 여유가 있는 거죠. 요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 되고요. 또 신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 됐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사를 했다. 근데 6개월 이내에 매도가 됐다. 자, 그러면은 비과세 되느냐? 예, 비과세 되는데 대신 조정지역과 조정지역에서 움직였을 때는 3년에서 이것이 매도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1년. 그래서 만약에 시험 지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3년이 아니라 1년이 된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돼요. 네.
그것이 바로 일시적인 2주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라. 자, 거기다 메모해 두세요. 단, 조정 지역 내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1년이다.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동거봉양하고 혼인. 자, 부모님을 모시는 거죠. 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면은 여기는 아버지 집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들 집이 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집을 매도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동거봉양의 목적으로 집을 합쳐서 팔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10년 이내 매도를 해주면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도 집이 있고 여자도 집이 있죠. 자, 그 상태에서 합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5년 이내 팔아라. 5년 이내 팔아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거봉양은 10년 이내 팔아라. 혼인은 5년 이내 팔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왜 더 길까요? 효도를 많이 해라. 효도. 그렇죠? 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지 이거를 먼저 팔 리는 없을 거고, 이건 귀농하려고 집 산 건데, 따라서 이 경우는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밖, 지방이죠. 지방. 우리 교재는 지방으로 써 있죠. 지방에다가 집을 얻었을 때는 또 비과세 준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줘야 돼요.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지방에 이런 경우 있죠.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지방에 집을 얻는 거예요. 지방에 집을 얻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방의 집을 취득을 하고 서울 집을 만약에 매물로 내놨다. 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지방의 미분양이 너무 많은 거니까 그런 미분양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지방의 집을 샀다. 그러면 이 서울 집을 팔았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대신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가정 어린이집은 거주주택이다. 자, 이때 거주주택은 거기 써 있지만 몇 년 거주라고 돼 있어요? 2년 이상 거주. 그러면 이제 이거죠. 내가 자가 거주를 하는 주택이죠. 자가 거주를 하는 주택이다. 그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임대주택을. 그러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 거주주택을 매도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주주택을 매도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요 임대주택은 사업 목적의 주택이잖아요. 사업 목적의 주택이 되는 거니까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됐을 때는 주택수 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요때 거주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요거는 주택수 빠지는 거니까 요 집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요 거주주택은 우리가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됩니다.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돼요. 자, 다만 요 거주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든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주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주권도 우리가 권리가 아니라 주택수를 잡기 때문에 얘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요 내용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내용을 보니까 포인트가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느냐, 몇 년 이내 팔았냐, 이런 게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려요. 자,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일시적인 2주택일 때는 어떤 집 팔라고요? 종전주택. 몇 년 이내? 3년 이내. 다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움직였을 때는 1년 이내. 상속일 때는 어떤 집? 상속받은 집 일반주택. 몇 년 이내 팔란 말이 없죠? 그다음에 동거봉양은 몇 년 이내?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혼인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농어촌 주택, 지방, 임대, 어린이집.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400페이지 가보시면 400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바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예외가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2년 보유, 조정적인 2년 이상 거주가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2년을 못 채울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죠. 수용당한 거예요. 이 집이 수용당했어. 그럼 수용이라는 게 뭐예요? 비자발적 처분으로 토지 보상을 받은 거예요. 집 보상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2년을 못 채울 수가 있죠. 아니면 외국으로 이민 가버립니다. 이민 가는데 뭐 내가 뭐 정해진 날짜가 가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2년을 못 채웠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교재는 400페이지에 있는 가로 4번의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자료 보시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2년 이상 보유 거주입니다. 2년 이상 보유 거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년 이상 보유 거주. 그런데 2년 보유, 2년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 보유라든가 2년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건설 임대주택이라든가 수용이 됐다거나, 그다음에 장기 출고 해외로 이민을 간다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자, 2년 보유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뭐냐? 바로 건설 임대주택이에요. 건설 임대. 그러면 건설 임대주택은 우리가 이제 공공 임대라고 해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주택이에요. 그러면 내가 건설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는 돈이 이제 모자라니까 임대차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 전환이 되면 팔고 나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대 전환이 임차에 살다가 양도일까지 몇 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거주가 돼 있다면, 5년 이상 거주가 돼 있다면 요 주택은 비과세 주자 이런 얘기예요. 네, 임차에서 살다가 팔았을 때 5년 이상 거주가 됐다면은 설사 2년 보유가 안 됐을지라도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용된 거예요. 수용이라는 것은 자발적 처분일까요? 비자발적 처분일까요? 비자발적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비자발적으로 처분됐을 때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를 말해요. 그러면 이것도 2년을 따지지 말자. 그 다음에 1년 이상 장기 출국이나 해외로 이민 가는 거. 이것도 뭐 해외로 이민 가거나 장기 출국도 마찬가지죠. 다만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는 팔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거주, 취약, 근무, 질병. 자, 학교폭력 우리 애가 맞았어요. 뭐 그냥 당장 이사 갈 거야.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1년 이상 거주가 돼 있어야 된다. 주의할 점은 1년 이상 거주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칙적인 조건만 있으면 얼마나 간단해. 1세대는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1주택은 국내 주택이 된다. 2년 보유 거주가 돼야 된다. 그런데 각각의 이런 예외가 존재를 해요. 각각의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면은 그 가로 4번에 나도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자꾸 이제 눈에 익히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 돼요. 왜 2년을 안 따지냐? 왜 2년 거주를 안 따지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번째 양도권 취득시간 다음 시간 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자, 우리가 양도세는 우리가 비과세가 되는 것이 망했어요. 파산 선고, 뭐의 교환, 농지의 교환 분합. 다만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고 경작상 법에서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가 1세대 1주택, 그 다음에 조정금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1세대라는 것은 배우자는 가족을 말하는데 이런 가족이 국내에 상시 주거하는 주택을 일반적인 2년 보유, 조정적 2년 거주하면 되는데 다만 불가피하게 건설 임대주택이다 보니 강제로 수용되다 보니 이민 가다 보니 외국에 근무상, 취약상 형편에 유학 가거나 아니면은 파견 나가 있다 보니까 주재원으로 해외 주재원으로 이런 경우에는 안 따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때 주택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택 면적이 크면 전물주택, 반대가 됐을 때는 주택만,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은 5배, 10배인데 3배 규정도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업지역의 이런 요충 지역은 배수 제한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유주택은 각각의 소유고 다가구는 각각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봐서 다가구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양도 및 취득 시기 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에 대한 얘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